자, 이번 시간에 제7절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천징수 관련했을 때 기본적인 사항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주된 내용으로서 출제되는 게 연말정산 또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기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요, 계속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X 1년이라고 한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X 2년 2월 급여를 갖다가 지급하면서 동시에 연말정산 자료에 대한 결과치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계속근무자로 해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갖다 취합해가지고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기중에 어느 순간에 퇴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연말정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그 관련된 자료가 다 취합된 상태에서 제출이 되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내용이라고 한다면 국세청에서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갖다 공개하는 것은 각각의 카드사에서 지난 12개월 동안의 그 내용을 갖다가 다음 연도 1월 달에 국세청에 전송하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료비도 다음 연도 1월 달에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가공한 다음에 그 대상자분들한테 자료를 갖다 이제 오픈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자료가 취합되는 시점이 상당히 늦기 때문에 중간에 퇴사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 차원에서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서류 취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무상으로는 퇴사하는 시점에서 받은 급여와 기본적인 공제, 근로소득 공제라든지 국민연금, 건강, 고용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만 집어넣고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형태로.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제 시험에서는 꼭 그런 현실적인 부분만 가정해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중도 퇴사자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전부 다 갖춘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동일하게 계속근무자처럼 여러분이 여러 가지 판단하고 얼마의 금액을 갖다가 넣어야 될 것인지를 다 검토해서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급여에다가 이제 넣는데, 급여가 이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하게 되면은 플러스가 되면은 납부를 해야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환급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까지 급여 명세서상에 다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에 대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중도 퇴사자는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퇴사 일자를 사원 등록 가서 입력을 합니다. 퇴사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그 퇴사하는 시점으로 해서 급여와 각종 수당을 갖다가 입력을 해요. 근데 거기서 바로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연말정산 내용은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자료 입력에 가셔서 중도 퇴사자에 대한 내용을 끌어와 가지고 각각 입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력된 결과치가 있으면은 그걸 다시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는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데이터를 끌어오고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세액을 갖다가 거기다가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에 대한 순서가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일단 중도 퇴사자 관련된 연말정산의 첫 번째 보시면 정산 연월일이 있어요. 중도 퇴사자가 퇴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퇴사한 월과 일자를 사원 등록에 가셔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소득 명세에 대한 입력도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입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국세청분이 어떻다, 기타분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각각의 내용을 갖다 세부적으로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각 서식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양가족을 클릭했을 때 각각의 들어가는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입력을 하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입력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런 내용이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에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고
연말정산 쪽에 연말정산 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입력하고 끝나는 방식을 취합니다.